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 새 유망 업종을 찾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운송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운송업이라고 하면 세계 물동량이라든지 여객 운송 이런 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변수에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도 좀 큰 것 같아요.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올 한 해는 일단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사실 운송업체들 많은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해운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실적은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운임 시장 자체가 올해 1월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약세를 좀 면치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이제 스팟 레이트가 계속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내년 실적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경기 하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서로 이제 국경을 개방하는 방역 조치 완화 조치로 인해서 국제선 여객 수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는 불확실하지만 아무래도 여객 수요 회복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LCC들의 지금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죠. 먼저 대한항공인데요. 올 한 해는 상당히 인상 깊은 한 해 아니었나 싶습니다.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를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 운송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과정에서도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낸 배경이 뭡니까? 네,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코로나 때 이제 국제선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여객기 운항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이제 그 물동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객기가 운항을 안 하면서 벨리카고 스페이스가 상당히 감소했고요. 그래서 벨리카고 스페이스가 전 세계 항공 화물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감소하면서 항공 화물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일드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한항공의 화물 일드가 킬로그램당 한 300원에서 35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00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화물 쪽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대한항공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11월부터인가요? 그 일본이 이제 관광을 개방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국제선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공주도 좀 반등을 했는데 다른 요인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 11월 인천공항 데이터를 보면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기대했었는데 올라오지 못했던 일본 노선, 일본 노선이 2019년에 이제 80% 이상 수준까지 이제 급격히 회복하는 모습을 2019년 보여줬고요. 대비? 네네, 그렇습니다. 2019년 11월 대비해서 일본 노선 회복률이 8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 노선은 한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유가라든가 환율 이런 이제 대외 변수들도 항공사들의 좀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동남아 노선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중국 노선까지 회복된다면 LCC 같은 종목들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이런 이제 대표 LCC들의 노선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동남아 노선이 한 35에서 40%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노선이 한 2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하고 국내 노선인데요. 지금 일본 노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동남아가 이제 50% 중반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달이 이제 동남아 노선의 이제 최대 성수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 2월까지 동남아 노선 수요 회복세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걸로 좀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노선들의 회복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LCC들의 실적이 일본, 동남아, 중국 요 세 개 주력 노선에서 상당히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LCC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싼 가격, 싼 항공료가 매력인데 처음에 일본 열렸을 때 왕복 70만 원, 80만 원 이래가지고 이거 가겠냐 그랬는데 요즘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까?
지금 뭐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12월 달에 한 30만 원대 중반 정도면은 일본을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뭐 3분기나 뭐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일본 노선이 LCC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건 한 20% 내외였지만 영업이익은 기여도는 한 50%가 이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노선의 운임 수준을 볼 때 상당히 LCC의 실적 회복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요금이 떨어지는 속도와 승객이 늘어나는 속도 네. 이것이 맞물릴 경우에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자, LCC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업체가 있다면 어떤 게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뭐 진에어 제주항공 다 무차별하게 좋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그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일단 뭐 그 자본 우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벗어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영구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자본 잠식 우려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신주가 11월 말에 이제 상장되면서 그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물량 오버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9천 원을 하회했다가 최근에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제주항공보다는 기재 자체가 운영 그 항공 기단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11월 달에 제주항공보다는 그 증가세가 높지 않게 나왔는데 뭐 무차별하게 제주 진에어 모두 내년 뭐 1분기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객 운송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하게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화물 수송 실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합해서 보면 항공업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LCC들은 화물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객 수요 회복에 그냥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항공 화물 쪽 호황으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그 서프라이즈를 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화물 운임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10월 달 운임 자체가 조금 더 낮은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화물 쪽이 좀 운임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풀서비스 캐리어보다는 지금 국면에서는 LCC가 좀 더 그 투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운 쪽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환율 상승이나 그 완성차 및 부품 물량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현대글로비스가 사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게 올해 이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그 기반이 일단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성차 해상 운송 부분에 용선료와 운임 급등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좀 하락하면서 글로비스 주가도 지금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야 여기는 더 이익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매출이나 달러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CKD라는 부분을 사업 부분이 있는데 CKD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로 부품을 매입을 해서 해외에 있는 현대 기아차 완성차 공장에 납품을 하는데 그 매입 시점하고 납품한 시점하고 차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당히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4분기에는 환율이 꺾이면서 그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글로비스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워낙 그 PCTC 시황 자체가 내년까지는 호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지금 용선료가 한 4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위주로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해운 쪽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우려가 좀 잦아들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또 완성차 수요에 대한 또 글로벌 수요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뭐 주가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내년 PER이 한 5배 지금 미만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진 않지만 꾸준히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 해외 여행에서는 일본 시장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그 건화물 시황은 중국 수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방역 완화에서 리오프닝만 본격화된다면은 이 운임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건화물 수요의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철광석, 건화물 그 물동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광석이 연간 한 15억 톤 정도 움직입니다. 근데 15억 톤 중에서 거의 한 11에서 12억 톤 정도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해 사실 중국이 뭐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기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건화물 시황 자체도 올해 작년보다도 이제 오히려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BDI 자체도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예. 중국이 일단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2월에서 한 2월까지의 건화물 그 비수기가 끝나고 나는 3월부터는 시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화물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뭐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이제 최대 이제 건화물 선단 예. 운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에서도 탱커 쪽에 이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시황 변동에 사실 그 이익의 부침이 크지 않은 네. 상당히 고정 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는 네, 접근하시기에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하나 이 내년 운송주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2023년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한 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운송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송업에 대한 투자는 다소 중립적으로 가져가시되 그래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세부 업종 위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LCC 하고요. 내년도 1분기 이후에 페노션, 대한해운 같은 건화물 쪽 관련 업체들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객 운송 수요가 늘어나니까 LCC 쪽, 네. 그다음에 건화물 수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감사합니다.